easy go.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고준영 매니저입니다. 뭔가 진행해보는 걸 굉장히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뭐 되게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 혹시 수성센터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 제가 수성센터죠. 여기가 에듀 수성센터입니다. 여러분 수성센터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더욱더 밝은 수성센터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성센터의 지부장님들은 뭐 다 알고 지부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지부장님. 아, 네, 오신 것 같고 선생님, 난 이피다. 네, 세 분이 오셨네.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구, 남대구, 수성중앙에서 또 지국장님과 지부장님께서 오늘 청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손님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수학센터 이번 분계 전략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이제 일타 강사님들을 모시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척인데요. 개척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중 개척 하루에 몇 번 가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매일매일 개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개척의 달인 민미경 주지자를 모시고 개척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 소개까지 제가 하고 가도 될까요? 네. 준비해놔서 개척의 달인 민미경 지국장님은 제가 처음 뵌 건 2019년에 3월에 제가 국리 발령받았을 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미경 지국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교원하고 인연을 그만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눈을 굉장히 안 마주치시고 또 그럼 또 저는 억지로 눈을 마주치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이제 지국장님께서 사실 저는 잘할 수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당스럽긴 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잘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피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잘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국민중앙에 있으면서 제 후반기에는 민미경 지국장 덕분에 제가 센터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몇 개월 사이에 바짝 일어나시는 모습을 제가 생생히 지켜본 증인이라서 제가 굉장히 좀 애정하는 지국장님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개척, 그리고 산하 식구들과 함께 또 때로는 산하 식구들 없이 때로는 산하 식구들끼리 이제 거의 24시간 개척 체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원래 이제 빨간배 체험센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미팅 때 좀 알려드렸는데 그날 바로 국미 석자에 가셔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미팅을 들으신 당일날 바로 아무한테나 안 알고 저한테도 안 알리고 계약을 또 하실 정도로 행동력이 또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미 석자 회인통점에 지금 점장님이요, 사장님 어떻게 돼요? 사장님, 이사장님 되시고 2분기에 평균 실적은 5,700이고요. 그 중에 신규는 4,000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억을 언제 하셨죠? 그때는 이제 7,800 정도가 신규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신규 실적 비율이 높은 지국장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기가 좀 용이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사업단에서 녹화도 하고 여러분들 매니저들만 또 만나지 않습니까? 강의 환경이 막 이렇게 수월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거치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혼자만 생각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강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스크 끼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웃으시자마자 소용이 없고 눈으로 한번 뜯는 모습 한번 해볼까요? 미소? 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네, 그런 미소를 좀 보내주시면 이제 강연 입장에서 아, 이해하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 미소가 안 보이면은 민주국장님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 페이지를. 그래서 오늘 미소와 함께 강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인이라고 해서 민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달인의 노하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국립중앙센터에 오신 김희경 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진행할게요.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이번에 생긴 거 그거는 강의를 해가지고 무진용품을 되게 많이 진열을 하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지국장님들 앞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됐거든요. 아니 일정월도 아니고 이제 애기들은 제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들 앞에서 또 하려고 하니 방향을 조금 어떻게 맞춰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 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무진하랴 뭐 또 물보랴 또 중지하랴 해서 좀 고생을 했으니 국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여기 영상에서 구미센터에서 오신 저 지국장님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면 나쁘지는 않겠네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소개받았지만 허준영 과장님께서 정말 그 당시 제가 좀 힘들었는데 한 번인가 딱 잘 쳤거든요. 그랬더니 민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달이는 다리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못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부르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왠지 이렇게 왜 공주 예쁜 공주 이러면 막 정말 자기가 공주 된 것처럼 예쁘게 행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못하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부끄럽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계속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지평은 따라가야지 뭐 이런 걸로 계속 하다 보니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분기에서는 동상을 계속 받았는 경우가 이거 했는데 이제 이렇게 왜 그런 것을 단련을 하다 보니 무진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는 개척으로 컸다 보니까 뭐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자리까지 국장님들께 노하우를 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침입을 해서 보면 실장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를 8가지 막 장문의 문자가 와가지고 이거는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번에는 보면 절대 안 되는 무진이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진의 목표, 세 번째는 성공하는 무진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무진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거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진을 했을 때 멘트, 무진 멘트, 여섯 번째는 현장 클로징 기법. 그래서 제가 일요일도 현장 클로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7번 소스 확보 컨텐츠 기법, 8번 자료 같은 건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무진해서는 안 되는 무진,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적었는데 정말 이렇게 막 지렁이듯이 알죠? 막 적었는데 그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그걸 이렇게 막 다 보시면서 다 쳐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다 쳐줬어요. 이걸 제가 그냥 막 적었거든요. 자, 어떤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일단은 무진은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진은 하라 그래서 시켜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들어가요? 영혼 없는 무진이라든지 가락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마음이 없는 무진을 한다든지 시켜서 하는 그런 무진, 기분이 내가 진짜 오늘 되게 안 좋아. 그죠? 기본은 나 진짜 별로야. 그런데 무진을 받는 그런 상황의 무진이라든지 이건 별로 안 좋은 무진이겠죠. 그죠? 그래서 매일 똑같이 나가는 장소와 뭐 거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냥 가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발전 없는 무진, 계속 똑같은 걸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멘트를 쓰고 있는지는 않은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진을 나갈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 없이 그냥 무진, 오늘 나가볼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상담 없으니까 무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 정도로 그냥 바깥에 나간다든지 뭐 옷도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대충 그냥 있잖아요, 입고 나간다든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무진 장소에 가면 보통 이제 지국장님들은 건의가 있지 이러면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갖고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무진이라든지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뭐 병원 앞에는 또 무진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무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별 무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성이 되게 없는 무진, 이게 좀 안 좋은 무진들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방법인 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이런 무진이 있고, 그리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이게 잘 되는 소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했더니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무진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반전, 이제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진이 성공적이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에서 영혼 없는 무진, 영혼을 넣으면 돼요. 그죠? 영혼 있게 나가야 돼요. 오늘은 몇 개 받을까? 이렇게 목표를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받아봐야 알지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오늘은 내가 일요일에서 시간이 얼마 정도 되고 이 시간에는 지금 하원하는 시간이 제가 무진할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10개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머릿속에 목표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소별 받는 개수라든지 뭐 상담 건수 잡는 거라든지 이걸 내 나름대로 그냥 미리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말을 뱉잖아요.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오늘 무진 가는데 조용히 나가면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죠? 받아도 좋고 이런 건데 그 센터장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저는 상담이 없을 때는 무진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무진을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센터장님께 보고를 해요. 무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늘 목표 10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예 그냥 목표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뱉은 말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갔을 때 빠지게 말 그대로 받아요. 이거 어떡하지? 8개인데? 1개 더 받아야 되겠다. 2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늘은 제가 센터장님께 오늘 목표 10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나가니까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이 밖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각자 몇 개 받아야 되지? 이러면 4개씩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4개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 본인들의 이 머릿속에 목표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채울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가요. 이런 것을 이제 지구장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들게끔, 마음이 생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진 가라, 오늘 뭐 약속 없으니까 무진 가세요. 이렇게만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밑에 지구장님이나 선생님들은 생각에는 이래. 자기도 안 나가면서, 자기도 계획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국정원 놀면서 뭐 나가라고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또 국장이 시키니까 어때요?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고역하는 거잖아요. 나가긴 나가되 머릿속에 부정을 가득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스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저녁에 되면 보고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화하겠죠. 오늘 무진했는데 뭐 어땠어요? 라고 묻겠죠. 그러면 사람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쌀쌀하고요.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막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안 좋은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거기에서 4시간 동안 했었는데 사람 한 명이 없었다고요? 이래요. 이게 뭔가가 서로가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장님들도 같이 가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맡기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진의 뒤에 가면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오기만 기다린다든지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서 나갈 수 있게 국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다 해결하고 알아서 막 척척하지를 않거든요. 저 또한 선생님 때는 그랬고 반대 봉쇄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 반대 봉쇄 선생님들이 못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피드백을 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옆에서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 보면 마음 관리,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잖아요. 지구장님들은. 그죠?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해보리라 하면서 이런 마음을 다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내거든요. 국장님들 다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 세요. 세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만 딱 잡으면 다 해요.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표 개수가 좀 적었다. 한 달에 해보니까 뭐 10개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먹고 살겠나? 다음 달에는 20개 받아보자.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시거든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장소에 맞는 무진이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항상 이 세 가지는 가져가야 돼요. 어디에서 무진을 하며 목표는 몇 개를 가지고 가며 그리고 상담 개수는 내가 몇 개를 사버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바깥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무진의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저희는 사업 방향에 나오는 대로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왜 25개 이렇게 기간에 왜냐면 회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비수기다 싶으면 뭔가가 막 끌어져요. 왜냐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25건에 뭐 2세트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 어떤 국장님들은 뭐 이렇게 25개 어떻게 받아? 이거 갖고 꼴랑 그림 색칠하는 게 40개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양 내가 소스 받는 건 내일 아니야? 내일이잖아. 내일인데 내가 이 사이에 기간 목표가 설정이 회사에서 해준 거예요. 내가 이 사이에 내가 25개 받고 이왕이면 고객들한테 돌려줄 스케치북도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요 위에는 아까 말했던 지난달 목표가 20개였다. 우리 지국이 그걸 한번 이렇게 저는 쭉 살펴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20개다 이러면 좀 적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발전 있는 걸 계속 보여야지 우리 지금 발전 있잖아요. 그래서 30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 30개의 목표를 가지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은 숫자를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 얼마 전에 이제 25개의 목표가 생겼을 때 이걸 받아야 되는데 개인별로 저는 나누기를 해요. 목,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면서 기간이 이렇게 남았다. 일요일날 일할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날은 탈락. 일요일날 일하러 하는 사람은 그날도 개수를 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날짜가 뭐 안 나오고 이날에 몇 개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목표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25개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 걔가 카운트 다 해요. 그리고 그 신규 있잖아요. YY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YN이라는 기록 또 안 주잖아요. 그런 걸로 또 미스가 나가지고 시간 내놓고 못 받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철저하게 다 이렇게 체크해서 몇 개, 이 관리를 다 해요. 다 해가지고 25개 완벽하게 이제 또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한 개 플러스 무조건 이러면서 26개 무조건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아예 그 사이에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자리를 마련해줘야 돼. 우리 25개 받자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게 그냥 희망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어디에 갈 거고 이날은 누구 되면 그러면 이날 안 되니까 언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집회를 가야 된대요. 뭐 시댁을 가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난 가는 거 맞지 않아. 맞지 않지만 목요일을 다 해나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막 정말 열심히 뛰거든요. 다 해놓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목요일에 시간을 내서 엄청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밑에 있는 거 목금토 일 월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건데 체험센터에서 이제 무진을 할 때 한 5개 정도 저 혼자 이렇게 개수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장무진이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지나간 어제에 금요일날 장무진이 있어서 장무진에서 지금 10개 저희 센터장님께 보고했던 개수거든요. 9개 받았어요. 9개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마트를 했었거든요. 그래 마트를 했는데 한 7개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리고는 일요일날 이제 여기 왔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야 되니까 일요일날 제가 이거 막 교육도 하고 뭐 짜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국장님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데 무진 괜찮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다는데 그죠?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일요일인데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한다는데 자기가 시간이 있다는데 왜냐면 매출도 없었고 소스도 자기가 보니까 뭐 괜찮은 게 없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양으로 받고 이제 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자기 전화해 보니까 괜찮은 데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매출도 없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나가가지고 받았는 개수가 12개예요. 네.
일요일 날, 지나간 일요일 날 받았는 게 12개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토요일 날도 상담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도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 뭐 어디 태워달라고 이래가지고 태워줬다 뭐 한다 하니까, 시간이 오전에는 또 상담이 있었거든요. 센터, 체험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험센터에서 상담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서 펼쳐놔라. 그리고 약속까지 이제 어디에서 하라는 것까지 그럼 어디 하면 좋을까요? 이러거든요, 보통. 왜냐면 선생님들이 약속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게 되면 한 4시간 넘을 것 같아. 그럼 그때 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을 이렇게 내가 어떤 스케줄인가를 얘기를 하고 요거 끝나면 갈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밥을 집에서 먹고 먼저 가가지고 무진 장비를 다 챙겨서 자기 실어서 가가지고 펼쳐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져가라면서 얘기를 하고 혼자 가니까 이게 막 이렇게 4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혼자서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뽑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림에 나오거든요. 그럼 뽑기를 하는데 세워놓잖아요. 애들이 붙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사하기가 힘들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정말 좀 부끄럽다. 자신 없다. 이러면 오게끔 하는 전략을 가지고 펼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벌써 한 27개 들어왔어요. 이번 달만 해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받는 거는 사실 그다지 어렵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저한테 막 제가 소스를 받고 막 소스에 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제 이름으로 등록, 국장님들도 등록되는 거 아시죠? 한 개 있거든요. 저는 내 이름. 왜냐면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나중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거 알죠? 네,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도 받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이렇게 밑에 선생님들 시키기만 하다가 제가 그러려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또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지금은 그 방문 학점이랑 평가 인증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Y 하고 O 이렇게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객들 그 카톡 어머니 카톡으로 왔어요 하고 카톡 한번 보세요 하고 카톡을 딱 들여다보고 고객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해주세요 이러면 안 해주거든요. 아무도.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Y 다 처리되고 Y까지 찍어야지만 키트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 훈련을 선생님들한테 계속 시켰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갔다 와 딱 보고 월주일에 한 개밖에 안 했네?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거 뭐 선생님 뭐 바빠서 뭐 하면서 이런 얘기 해요. 하면 찍으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정말 능숙하게 5개를 다 찍어요. 신기하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국장님 우리가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지국장님들은 큰 틀을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요. 큰 틀을 잡아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큰 행사가 4개 이상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짝무진으로 하고 뭐 이런 거 말고 큰 무진.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올데이가 이렇게 체험센터로 또 이동이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험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뭐 마트 무진이라든지 지금 이번 달에 마트 행사가 있다든지 여기에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는 2군데가 그냥 일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개가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2개는 따로 더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 장무진이라든지 거점 무진에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크게 펼쳐서 이게 사이즈가 가야 돼요. 테이블 한 개만 딱 내두면 되게 작은 무진처럼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무빙카도 있어요. 무빙카도 지금 끌고 다니고 체험센터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빙카를 쫙 갖다 대잖아요. 그럼 갑자기 큰 무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한번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은 뭐 다르네 뭐 이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전략을 국장님들이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매주 하는 데는 좀 뒤에 또 보면 이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넣으면 식상해요. 그래서 또 나한테 뭐 이러고 가요 그냥.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는지 자꾸 왜 안 됐지? 왜 사람들이 그냥 가지? 왜 안 되지? 이런 자꾸 뭔가가 안 될 때는 그 이유를 자꾸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무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막 전략을 짜요. 그 국장님들은 좀 투자를 약간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선생님들끼리 가서 무진할 때는 받고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가면 거의 놀다시피 한다고 별로 못 받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세건 오늘 세건 받는 뭐 이제 선생님들은 세건 등록 시 문구 세트 이거 준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뭔가가 저한테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객 주지 말고 너 해라 이제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지만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그냥 우리 이제 자녀한테 돈 줄 때는 그냥 주면 그냥 쓰잖아요. 근데 뭔가가 자기가 달성하고 주면 되게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쌤들한테 이렇게 좀 먹히는 그런 콘테스트 같은 거를 좀 잘 걸어요. 이렇게 보고 이거 뭐 받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국의 물품 같은 걸 걸고 이번에 금토일이 진행했을 때 보니까 지금 2명 달성하고 1명은 진행이 연기해놨잖아요. 1명마저 또 이게 얼마 전에 나오는 곤충 키트가 그죠? 지금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갖고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걸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희도 일을 해야지만 받았던 곤충 키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도 하고 센터에 걸렸으면 반드시 지국장 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미리 걸어요. 미리 걸어가지고 곤충 키트 여기에서 이제 소스 5건 받을 수 있는 양만큼. 저희 지국은 금토일 월 하면 일요일 날 안 한다 치더라도 저 소스 5건은요 마음만 먹으면 받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목표. 근데 우리 쌤들은 한만 주부터 깨어나도 5개 진짜 못 받아. 5개 걸면 안 돼요. 자기 지국에 맞게끔 이제 그걸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쌤들은 한 3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3개를 걸으시는데 자기의 기존보다 약간 있잖아요. 노력해서 받을 수 있게끔만 그러시면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소스 5건, 발달검사 2건, 월요일까지 상담 1건 하면 곤충키 들어갔는데 3명이나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좀 바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도 되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옆에 사업국에서 저희 옆에 이제 사업국장님이 우리 애들 이거 달성하는 데 아무도 없을 기다 이거 너무 높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줄여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달성을 할 거다. 이래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정말 3명이 달성을 했어요. 네, 요 달성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는 밖에 나와서 소스 받는 거는 조들조들하고 받는 거지. 이건 느낌 없거든요. 근데 힘이 안 생겨요.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없으면 안 되니 지국장님들이 선생님이 잘 받을 수 있게끔 중간 과정에다가 뭔가가 이렇게 소스를 탁탁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소스를 받아야지 상담할 때도 있고 그죠? 상담을 가야지 클로징이 되면 이게 월급이 한 3개월만 없잖아요.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걸고요. 그래서 소모하는 무진 모습은 그 옷차림부터 조금 제가 여기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마트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아마 다 이제 부장님들 여기 마트 들어가시잖아요. 마트에서 보면 되게 세련되게 많이들 와요 지금 고객들이.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모습이 별로다 이러면 상대방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비교를 하자면 화사한 옷 아니면 이제 막 수상할 때 있잖아요. 되게 막 자기가 그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괜찮은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강의할 때는 또 남다른 옷을 또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마트 무진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세트로 맞춰서 가도 되고 양쪽 지국장님이랑.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은 그냥 빨간색 티 그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감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신입인지 뭐 베테랑인지 모르거든요, 고객들은. 근데 신입도 그냥 싹 다 입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3명 정도 입으면 뭔가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 티를 조금 더 사가지고 그 쌤들마다 뭐 이렇게 행사 있을 때 다 입혀요. 입으라 하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옷, 가장 비싼 옷, 뭐 기선제압, 뭐 이런 식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왜 이제 주위에 다니면서 이 뷔페는 애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애들이 많이 오면서 좀 이렇게 할까? 진짜 뭔가가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뭔가가 되게 세련돼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좀 비싼 옷, 뭐 이런 거 왜 고객들도 되게 세가지고 막 루비통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괜찮게 차려입으면 훨씬 더 클로징 확률이 높다. 이런 거고, 올데이 무진, 뭐 장무진 하는 거는 이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일감 있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빨간 팬 티셔츠를 안 입는데 장무진이나 뭐 그 올데이 무진이라든지 뭐 이런 무진 있죠. 그럼 선생님들과 한 마음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저도 빨간 티를 입고 구두 신으면 다 알지만은 못 돌아다니잖아요. 발이 아파서. 그래서 구두 같은 거 안 신어요.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랑 똑같이 발로 뛴다는 마음으로 그때는 투입이 되거든요. 그때 많이 옆에서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똑같이 이때는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랑은 약간 틀리다는 느낌. 너무 다 똑같이 누가 뭐 선생님이고 누가 뭐 직장이 모르면 안 될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은 나만의 이제 그런 표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무진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병원, 아파트, 거점무진이라든지 짠무진은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간 조금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선생님처럼 보이는 짠. 선생님, 지나가는 사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처럼 좀 잔잔하게 입고 해야 되고, 특히 워킹 무진 같은 거 있죠. 짠무진이잖아요. 이 무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누가 사람이 다가오면 좀 겁나해요. 이분이 누구지? 혹시나 무슨 뭐 이렇게 왜 종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가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느낌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아파트에 돌다가 이렇게 그 아이랑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무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생님도 무지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바로 뭔가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가방에서 주춤주춤 찾도록 하고 없어요, 여기. 이런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뒤에 보면 막 1초 만에 끝낼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른 극장으로 가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끼리는 좀 대략 이렇게 뭐 흰색이면 흰색, 또 통일감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고, 저희 여기 보면 선생님들 빨간 옷 다 입었죠. 이게 안 입은 사람은 임신해가 막 배가 입은 거 같아가지고 못 입어서 안 입는 거지. 요렇게 저희는 항상 어디 가나 이제 복장을 통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낫더라고요. 밑에는 검정색 입으러 가거든요. 바지나 치마나 해가지고 구두는 너무 높은 거라든지 발가락 아파가지고 발가락이야 이러면서 일 못하면 안 되니까 편한 걸로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금 몇 개 맞췄고 하고, 그리고 무진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테이블, 파라솔. 요즘 더우니까 밖에 나가면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짜증부터 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목에 거는 거, 손 가지고 다니는 선풍기 해가지고 한 5-6개를 있잖아요. 충전 싹 다 해가지고 무진한테 가지고 나가요. 덥지? 하나씩 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학생 목에 걸치고 어떤 애 들고. 왜냐면 한 개, 2개 있으면 뭐 쌤이에요, 뭐 쌤이에요 자꾸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풍기를 충전도 없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갖고 와서 충전을 쫙 다 해가지고 하나씩 다 할 수 있게. 이게 작은 배려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이런 데서, 사실 큰 데서 뭐 감동이 아니라 작은 데서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를 요즘에 항상 챙기고, 덥잖아요, 밖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안케이크 뭐 받는 거 있어야 되겠고, KSS 등록은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마트 무진을 가더라도 이게 짐을 딱 가져서 딱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막 루진 용품 챙기고 뭐 돌아서고 뭐 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보통 한 30분 걸리거든요.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시작 이게 아니라 무지는 현장에 투입이 되는 그 순간 모든 무지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 뭐 많이 정리하고 이런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내가 다 할게. 고객 오면 고객 놓치지 마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차를 이렇게 딱 타고 가자마자 KSS 다 일어나요. 왜냐면 KSS 들어가서 뭐 그 찍고 뭐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고객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딱 투입이 되자마자 할 수 있게끔 KSS 다 열어놓으라 하고 전단지 주는 거 딱 이렇게 있고 선물 주는 거 요거는 먼저 앞에 의자에 딱 내두고 이제 뒤에 뭐 짐을 챙기듯이 그러면 이제 그 스타트 하는 게 한 2-30분은 조금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걸어줘요. 다 이거 챙기고 뭐 어디 올리니 저기 올리니 뭐 이 뒤에 뭐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힘 빠져요. 에너지 소모가 돼서 여기에 별로 신경 많이 안 써도 된다. 내가 할 때는 사람 지나가는데 놓치지 마라. 지금 사람 스타트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책, 분선 재료 이런 건 기본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100에서 200원 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원 뭐 공룡알 이런 거 국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선풍기, 바람개비라든지 뭐 공룡알이라든지 작은 자동차 이거 이렇게 한 통 다라고 사놓으면 한참 써도 1000만 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특히 반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 보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계약이 되는 게 더 훨씬 좋고 막 이래서 반지는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지는 되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예쁘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지가 엄청 집에 많아도 반지에 안 넘어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지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로 이제 이렇게 소스가 되게 국장님들은 한눈에 보면 저거 되게 이쁘다. 뭐 저거는 좀 별로네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먼저 대시가 되잖아요. 먼저 대시가 되는데 선생님이 밀려.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밀려. 일단 아까워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반지랑 엉치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반지랑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겨서 시간을 벌게끔 하고 엄마가 그러면 아이가 왔기 때문에 달아나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은 소스는 지급자님들이 약간 따라쳐 주셔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금 그냥 그럭저럭 뭐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손님 같으면 지부장님들 입연습하고 반대 공세 밀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연습하라고 그냥 두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키우는 상황이에요. 선생님들이 알아야지 아니면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은 되게 이렇게 막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왜 별로 이제 영양가 없죠. 막 이렇게 뭐 되게 오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거추장스럽고 그 뒤에 사람을 못 봤잖아요. 그럴 때는 공룡을 딱 지어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얼른 가? 이렇게 해서 보낼 때는 빨리 보내고 웃으면서 화내면서 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예쁘게 웃으면서 얼른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네. 그리고 막 그거 뽑기 한다고 계속 자기 혼자 왜 욕심부르기 애들 있잖아요. 계속 한다고 그거 뽑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막 한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타민하게 딱 꺼내서 이렇게 하고 줘요. 그럼 비타민 들고 가더라고요.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아니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 일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선물, 그냥 줘도 아깝지 않는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친구들 그냥 이렇게 왜냐면 훅 주고 나는데 저는 뭐 적는 건 별로라서 이러면서 그냥 하면 아니 선물 막 1,000원, 2,000원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한돈 나가는 게 제가 막 성질이 화병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맞죠? 기억 많이 나죠? 그래서 적당하게 걸러서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100원, 200원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선물 바람개비 이런 것도 뭐 200원이고 이래서 유인하기는 좋지만은 그 별로 안 좋은 소스랑 괜찮은 소스를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소스 받고 줄 선물을 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소스를 받으면 지금은 안케이트 받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등록 다 하는 사람들 한해서 또 선물이 새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 퍼즐 애기들 같은 경우는 뭐 10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어린애들은 뭐 줄 선물이 잘 마땅하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유아책이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퍼즐을 이제 그게 한 얼마더라? 한 300원 정도 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한 3개 하면 1,000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3개 같이 어떤 게 좋아 골라봐 라고 하면 3개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팝잇 되게 이제 막 유행했잖아요. 그죠? 애들 완전히 막 팝잇 자기한테 있어도 손에 있어도 팝잇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유혹 당할 거를 앞에 두시고요. 유혹 당할 거를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괜찮고 당근 이제 애들 좀 공부적으로 이제 뭔가가 이제 학용품이거든요. 당근이 요렇게 그 다이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 1,200원인가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동시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자매, 그죠? 이런 식으로 2개 줘야 되잖아요. 3,000원짜리 2개는 또 커. 왜냐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근은 1,200원이면 그럼 2개 줘도 뭐 상관없겠네. 뭐 3,000원 미만 저 혼자만의 이런 뭔가가 3,000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놔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동생이 오게 되면 이 선물은 2개 나눠줘도 된다. 이걸 내가 대충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너무 퍼주면 솔직히 별로 좋은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퍼주면 이렇게 막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아예 미리 다 얘기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선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담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진짜 괜찮은 거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잡을 때 얘 다음 주 목요일요? 뭐 이러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되면 까먹어요. 그죠? 다음 주로 넘어가는 바로 적시 상담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 고객들 안케이트 작성해 주신 고객들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 방문 선물이 또 따로 추가로 어머니 더 나와요 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어떤 컨텐츠로 고객들한테 이렇게 왜 선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나오죠. 당첨돼서 나오는 거 그거 나오죠. 여기에서 받아가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을 다 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는데 보통 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으러 오라 그랬대요. 오늘 딱 열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제 갔다 왔으니까 월요일은 뭐 우리의 문쌤 가고 이래요. 문쌤 가면 시간이 하루 종일 안 되나요? 그죠? 몇 시에 가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럼 11시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원은요? 이렇게 4시 10분이래요. 그러시면 어머니 1시에 보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네? 뭐 괜찮아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부들은 뭔가가 한계가 있잖아요. 왜? 오전에 뭐 차 한잔 하러 누구 온다 옆집 엄마가. 그럼 그날 안 되고 그 다음날에 내가 마트 장 볼 일이 있다. 그럼 그 다음날 안 되고 그 다음날에 이제 학원을 보내야 돼. 안 되고 막 이렇게 잡더라고요. 별로 따지고 보면 시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열어보셔야 돼요. 잘 열어보면 시간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쿠키 퍼즐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문구 세트 뭐 이런 것도 뭐 하여튼 그냥 제가 5,000원인데 지금 3,000원에 좀 많이 사놨어. 되게 싸네. 그게 되게 탐났었거든요. 뭐 하여튼 한번 걸렸는데 그걸 땄어야 되는데 못 따서 한입 붙여서 한 20개를 땄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 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인데 되게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고객들한테 이 문구 세트 통에 드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가면 뭐 가지가지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멤버십 고객들 관리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쌤들이 잘 안 가거든요. 이거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방문하는 고객집에는 이걸 갖다 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풀어놔 버리면 안 잡아요, 이게 쌤들이. 그래서 좀 줄여줘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니 목요일까지 이 선물 주니 고객집을 알 들으면서 고객집을 찍어줘야 돼요. 또 정말 이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여기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상도 뭐 11,000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상담을 가도 내가 무난하게, 왜냐면 클로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판단을 하에 저 혼자 10,000원에서 15,000원 선을 꺼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쪽이 이제 왼쪽 편이 지나간 금요일 날 저희가 석적 캐릭터 앞에 이렇게 장무진이 설 때 들어가거든요. 20,000원 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구캡으로 다 넣어요. 그냥 제가 원래 많이 사지만은 지구캡으로 넣으면서 조금 참여를 하라는 거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저렇게 다가가가지고 무진을 해서 그때 9개 나왔던 경우고, 이렇게 하면 그 장무진에 이렇게 무인카드 펼쳐놓고 덥잖아요. 이날 막 선풍기 가지고 와서 틀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말고 이 반대편에서 하원을 다 하거든요. 와, 저 좋은 음악이 많다.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는 자동이에요. 예, 그쪽으로 막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보면 아니 무진도 무진이지만 수양들이 4시만 되면 다 집에 가요. 그죠? 그래서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지국재민들이 시간 관리 이런 걸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오전에 이렇게 조회하죠? 미팅하죠? 뭐 교육 있으면 교육하게 들으면 11시 반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지금 미팅 뭐 잘 짜가려 그러면 점심시간이에요. 뭐 정식 오영부영 하다 보면 밥 먹죠. 밥 먹고 한 2시 좀 넘으면 뭐 지나갈라 칼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집에 갈라 칼 너무 일찍이고 전화 돌릴라 칼 전화할 데가 없고 막 진짜 막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만 했다가도 막 집에 가버리고 막 한참 피크가 3시 반에서 5시 반이거든요. 그 시간에 정녕 자기도 자기 아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투맨을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딱 시간이 왜 안 열리고 이제 아이가 정말 4시에 학원을 하기 때문에 4시에 받으러 가요. 그러면 데리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요. 다 데리러 가도 돼요. 솔직히 맞죠? 근데 굳이 내가 여기에서 성과가 없는 것 같으니 얘를 늦게까지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소스가 없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그러면 매출이 없지. 매출이 없다 보면 어떻게 힘 빠지지. 힘 빠지다 보면 월급 한 3개월 못 써봐. 집에 가고 싶지. 난 자기 집을 보내는 걸 못 본다. 그래서 일을 하자. 일주일에 2번만 안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시 반에서 5시 반이 피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기가 요일을 정해라. 요일을 정해서 2번은 활동을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안 되면 뭐 일주일에 1번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요. 열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을 본인이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소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넌 받아라,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빼고 왔는데 뭔가가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시간을 그 다음에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거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계약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달만 하잖아요. 본인이 물 못해요, 본인이. 그때까지는 국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 무진 때는 뒤에 보시라고 이거 했거든요. 뒤에 보면 되게 여기 보면 좀 화려하죠. 네, 화려해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저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는 것보다 마트에서 하면 되게 특별한 너한테 이제 선물이 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머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때 사진이었나? 그 뒤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모자 쓰고 한 게 있어요. 그날은 현장 프로젝트를 2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 앞전에 보고 가신 분도 한글 새로 나오면서 한글 보고 가셨는데 정말 타사 다 비교해보시고 저희 거보다 이런 게 있었냐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계약하고 가셨다. 어머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마음에 있을 때 그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계약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이 그때 되게 한글은 항상 좀 펼쳐놓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즉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이렇게 무지판에 좀 펼쳐놓으면 좋아요. 바로 이렇게 글자 올려놓고 맞춰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글 그거 있죠. 이제 하는 게 원래 지국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잖아요 우리가. 그거랑 2개를 했어요. 체험센터 하나는 또 차에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 있고 2개 사가지고 일단은 뭐 활동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열어줘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플랜을 가져할 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각 이제 뭐 한 3, 4일 되는 선생님도 있고 이제 그때는 교육들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거의 큰 거 빼고는 다 뿌려봤거든요. 너무 많이 뿌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소스를 갖고 주는 선물이고, 저 앞에 보면 반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거고, 나머지 만들기 이런 거는 소스를 갖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풍선, 주황색 풍선 밑에 보시면 저게 이제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거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저 4만 원이 완전히 충분히 활용하고도 본전 빼고도 남아요. 저기 안에 비타민 이런 거 넣어놔도 되고, 또 조금 괜찮은 데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자동차 다 뽑히거든요. 너무 안 뽑히는 거 넣어도 애들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뽑히면서 약간 기술을 요하는 게 좋고요. 어린애들이 했는데 이렇게 딱 보고 애들 성격 나오잖아요. 비타민을 따로 챙겨 두셔야 돼요, 그 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았는데 왜 사람 쭉 서 있는데 막 못 뽑거나 그러면 막 화나거든요. 그러면 따로 하나 챙겨주죠. 그러면 이제 좋다고 가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된다 뭐 이러면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해봐도 돼 뭐라는 식으로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딱 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일단은 와요. 이게 왜냐면 게임기다 보니까 이게 뽑으면 하니까.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이거 세워놓잖아요. 다른 거 좀 이렇게 두고 우리가 얘기할 거 두고 이거 두면 사실 그냥 다 가봐요.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마트 갔을 때도 이렇게 인원수가 좀 적거나 이게 뭔가가 내가 이렇게 좀 다가가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거나 이러면 이런 거 세워놓으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 지나갈 때 소리 동전 넣으면 소리 나게 좀 해놓죠. 소리 나게 좀 해놓으면 이렇게 막 애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중학생님들은 공주 뽑기 한번 하고 가 이리 와봐 이제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손 자꾸 엄마가 놓지 않는 이상은 오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 그래서 무진 준비물은 하면 선물이 많고 형컬을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앞에 봤듯이 와 괜찮다 뭐 탐난다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갔을 때 오늘은 내가 도프를 끊어버리라 뭐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도프를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에는 계속 올인원 이런 게 유아 올인원이라든지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한 500 정도는 끊어내면 선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 뭐 애들 소꿉놀이 같은 거 주방 세트 같은 거 뭐 이런 크다란 거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거 한 5만 얼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무진용품을 큰 걸 일단 가지고 가고 작은 거 내가 했을 때 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선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뷔페라든지 이런 데는 통일감 있게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따로 가져가니까 뷔페 같은 경우는 엄마들 심리 알죠? 한번 싹 돌아가지고 선물만 싹 훑고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여기에는 자동차고 저기에는 바람개비야. 그러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또 여기서 갖고 소스 다 받았는데 우리 안 준다 그러면 또 막 선물이 뭐 못 받았는데 막 애들이 그러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한번 쫙 지나가면 선물 다 이렇게 샘플 다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뷔페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통일감 있게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행사 나가게 되면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는 그 올데이라든지 이런 무진을 하게 되면 뭐 그 마트 무진을 조금 내가 거점 무진을 그냥 평소에 하는 거 외에 좀 큰 무진을 하겠다 이러면 뭐 네임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될 때 올데이 무진 실장님 오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어느 이렇게 문자로 다 넣어놔도 돼요. 싹 다 돌려도 돼요. 오시면 이거 무료 제공합니다. 뭐라든지 이것을 이제 뭐 색칠공부가 내 지국에 많다 이런 색칠공부 이만큼 쌓아놔가지고 오시는 대로 그냥 주면서 소스를 그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고객들도 줄 수 있는 이런 상품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 홍보를 좀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체험센터 운영하면 그때 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잘 따라가야 돼요. 무빙 북카페 했을 때 무빙 북카페를 사니까 올데이로 연결이 되면서 막 전지 그 있잖아요. 책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은 체험센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플러스 또 뭐지 이게 뭐 소스 몇 건, 뭐 10건
뭐 20건이거든요. 지금 20건 등록하고 매출 3,500만 하면 일단 30만 원 지원이에요, 회사에서. 네, 30만 원 지원이고 모자 만들기 뭐 이런 거 그 색칠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00개씩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체험센터 운영하시는 직업들은 그런 게 정말 남아 돌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색칠 공부 하나 없어가지고 저희 국장님 인력사원들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래서 5개 딱 주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 남아도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사 방향 따라가게 되면 이 선물이 좀 푸짐해요. 줄 수 있는 게 많고 모자도 되게 많아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유아 애들이 쉽게 만들고 이렇게 모자 딱 쓰고 갈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기 이런 거 하면 일단 앉아있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얘기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아까 말했던 사탕 뽑기라든지 뭐 룰렛 이렇게 돌리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따로 챙기시면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뽑는 거 뽑기 상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들고 와야 돼요. 꽝 없어요. 한번 뽑아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막 돌려 뽑으면 뭐 이제 그냥 그 원래 그냥 내주는 공용활 뭐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뽑기 이렇게 어떤 데 다른 집 보니까 그냥 뽑기 상자통 투명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애기가 지나가니까 뽑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지? 이게 앞에 다가왔으니 손 넣어요. 그거 봐요. 어머 날짜리 웬일 이래 가줄게 이게 그런 것도 되게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는 애들이 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뽑기 하라 그러면 뽑기 했어. 뽑기 했는데 공룡알이 걸렸어. 그럼 공룡알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선생님이랑 지급자에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한 명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은 또 딴 사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전략과 이런 기술, 이런 거를 이제 국장님들이 지부장이랑 같이 또 이제 그 소스를 받는다 이러면 그게 쿵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아이를 잡고 있으면 한 명은 엄마한테 말 붙이기. 이런 식으로 엄마가 조금 괜찮고 잘 듣고 있다 이러면 우리 이거 한번 체험 한번 해볼까? 퍼즐 맞추기 해볼까? 하면서 자리에 앉혀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이제 막 하거나 뭐 이렇게 왜 그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설명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앉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병원이나 급성무지는 조금 이제 그 병원에도 보니까 거의 갈 데 없으면 계속 병원 앞에 이렇게 완전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같은 병원 계속 가죠. 애들 아프면 그죠? 3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거야. 3일에 3일 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가면 또 똑같이 있고. 근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빨간 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빨간 펜이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색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물도 보니까 맨날 풍선이네. 오히려 애도 식상해요 이제. 그래서 하도 지나다니다 보면 애들이 뭐라 하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겹다 이거예요. 막 이러는데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계속 가는 데는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거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료 정보를 같이 끼워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슈되는 거 계속 그 새로운 거를 좀 똑같이 우리 왜 그 전단지 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똑같으면서 이 내용 다 앞에 두시죠. 저희는 이 내용을 많이 보거든요. 이 내용 보야지 뭐 금액이 얼마고 뭐가 얼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장소에서 계속 좀 이거 한 3번 받아보세요. 또 받는지. 그거 받았어요. 받거든요. 이러거든요. 안 받아요. 그래서 앞장에 뭔가 새로운 정보 있잖아요. 내발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게 갈아야 돼.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계속 간다. 이러면 이걸 갈아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그 거점을 잡을 때는 내가 이제 시간이 될 때 가고 시간이 안 될 때 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정확하게 잡고 그 시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여기 와요라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라고 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 매주 수요일 날 오는구나. 어머니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어머니
아이 이거 한번 이렇게 뭐 독서 책을 준다든지 뭘 줘놔야 돼요. 줘놔야지 다음 주 올 때 어머니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거점 모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가 이렇게 쥐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애가 좀 큰데 뭐 잡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이러면 잡지를 주셔도 되고 해서 그냥 주셔도 잡지가 그냥 줘도 어머니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해도 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국에 저 같은 경우는 패드가 6개 정도 있거든요. 패드 좀 이렇게 한 20 얼마 할 때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스냅패드도 또 이게 유아한글 연동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조금 평소보다 좀 저렴하다 이러면 사놓거든요. 그래서 6개, 우리 애들 거는 따로 있고 이게 할 거 있는 거만 한 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드를 돌려요. 어머니 체험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3일에서 기다리고 지금 밀려가지고 체험 잘 안 된다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지금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빌려주고 나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만남을 자꾸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체험을 만약에 배송을 받고 그 체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거 되게 괜찮네요 할게요 하는 확률은 정말 멸똥벌 떨어지는 것 똑같을 정도로 확률이 없어요. 체험판을 해서 일주일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할게요 하는 전화는 정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판을 유도를 하되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돼요. 국장님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럼 미리 가서 어머니 그 체험판에 보시면 사실 좀 헷갈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치고 오려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체험센터를 유도를 하면 괜찮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디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왜 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된다 어머니 이렇게 편하게 해줘요. 집에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보면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 그냥 체험 안 할게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열어주면서 그 한 10분이면 된다 어머니 집에 가기 좀 곤란하시면 여기 카페 있지 않느냐 어머니 카페로 나오시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컵숍 이런 데도 엄청 젊은 엄마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불러진 것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7번에 보면 가방 또는 차에 항상 준비물이 5개 정도는 보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고객을 만났는데 저기 엄마 좀 되게 예쁘고 괜찮아. 애도 마음에 들어. 인연이 되고 싶어. 그래서 뭐 찾아. 막 주섬주섬 뭐 줄 거나 싶어. 그런데 가버렸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솔직히.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때부터 가방, 검정색 가방 알죠? 네, 검정색 옛날 여기 교원 가방 알죠? 그걸 매일 들고 다녔거든요. 그 뒤에 지프 있잖아요. 지프에 이제 다 넣어놔요. 이게 다 넣어놔. 애 선물 줄 거라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그 사람 지나가서 저쪽에 이제 문 쪽에서 걸어와. 그러면 벌써 손은 여가 있어요. 손 꺼내려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안녕하세요 애기 너무 예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딱 주면서 선물 하나 주면 제가 어머니 여기 아파트 여기 이제 관리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교원 선생님이거든요 이러면 이 얘기를 딱 아파트 근처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그냥 할 일 없으면요 비 오잖아요 지하에 가 있으면 돼요 지하 상가에 가 있으면 되거든요 지하 이런데 그래서 차에 있다가 저기 멀리에서 애기가 와요. 그럼 차에서 얼른 내려야 돼요. 얼른 내려오면 가는 척 해야 돼요. 가는 척 하다가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 관리하러 왔는데 안 그래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우리 어머님 뵙게 되네요. 어머님 인연이 되려는가 봐요. 이제 이렇게 우연한 만남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비 오거나 이럴 때 왜 스님들 갈 데 없고 막 이러거든요. 전화를 못해요. 그럼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하 이렇게 보면 지하에 차 세워놓다가 다 지하에서 내리거든요. 애들 하원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그 집에 그 아파트에 관리하러 만약에 4시에 상담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리 가있으라고 해요. 갈 데 없으면 한 3시에 가가지고 밑에 소스 2건 받고 가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준비를 보통 안 해요. 근데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즉시 언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고 머릿속에 항상 무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무진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5개 정도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동화책이랑 그 전단지랑 뭐 연필이라든지 사소한 걸 준비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전혀 마음이 없고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동화책 괜찮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요. 아니면 그냥 생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없으면 안 서요. 암만 베테랑이라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선물 없이 그냥 전단지만 뿌리는 아예 한번 볼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선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가방에 차에 항상 한 5개 정도 두면 3개를 생겼다면 2개를 채워야 돼요. 그게 채워가지고 항상 5개를 보관을 하고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진 멘트가 들어가는데 무진 멘트를 보면 뭐 이제 국장님들이 하는 얘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애를 꼬실 때 하는 얘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말 그대로 어머니 동화책 받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금 묵직하게 넣으면 아무도 동화책 받아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동화책 하나 받아가세요. 그럼 안 받아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같은 동화책이긴 하지만 예쁜 공주 어머니 애기한테 동화책 하나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끝에 말을 이렇게 소울톤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미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톤으로 가도 동화책을 받아가기 싫다는 주기 싫다는 멘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끝에 말을 갑자기 이제 서울말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힘들다 이러면 쭉 얘기하다가 막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지나가는 사람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오늘 가셔가지고 한 10번은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의 표정을 본인이 몰라. 내가 여기에 주름살을 찡그리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는지. 왜냐면 지금 밖에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뭔가가 나한테 되게 강요하는 것 같고 뭔가가 막 불안하거든요. 상대방이. 왜냐면 늘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강의를 하더라도 다 무표정이에요 지금. 네. 근데 웃는 표정을 해야 돼요. 저도 무표정이면 되게 인상이 차갑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가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괜찮아요. 집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인상 별로거든. 이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동화책 받아가세요. 어머니 내 발달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이게 눈썹을 올려야 돼요. 눈썹을 이게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어머니 이러면서 눈을 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작게 난 크게 이렇게 아무리 해도 눈썹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이렇게 눈을 작게 하면 눈을 작게 하면 웃는 생겨요. 금방 다 웃었죠. 그 표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나게끔 해야 돼요.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안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가 안 받아가고 상대방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주고 싶어 하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머니 뇌 발달 체크해보세요. 영유아 발달검사 해보세요. 어머니 영유아 발달검사 하면 2분 정도면 돼요. 네. 그리고 어머니 결과 바로 나와요. 결과도 듣고 가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결과도 듣고 간다고요? 했어요 또 이러거든요. 어머니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데 3개월? 이렇게 3개월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해보고 하세요. 무료 진단검사고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인지 체크 같은 거 무료로 해드리니 그냥 편하게 어머니 요 결과까지 다 나오니까 잠깐 뭐 결과 나오는 데는 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얼마 걸리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다 앉아요. 그래서 저희 지국이 발달검사가 저번에 계속 전사 1등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발달검사가 되게 많아서 확률적으로 저희가 그런 발달검사 유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왜 결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하는데 저밖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 유도를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3개월 뒤에 되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큐빅에 들어가셔서 발달검사 딱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 5, 4월 달에 쫙 뜨는 그걸 이름 다 적어요. 이름을 다 적고 선생님 이름 다 적고 그래서 여기에 발달검사를 해봐라. KDI 검사는 3개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라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명단 다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스스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디에 전화할
곳이 있는 것까지 다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앙케이트 작성에 여기 2, 3분 때요 결과는 바로 나와요 라고 했죠. 그리고 앙케이트 작성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선물 받아가세요 이러고 선물로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확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렇게 센 선물을 줬는데 동화책을 받아가면서 나한테 소스를 안 줘?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말을 거예요. 어머니 앙케이트 설문지 작성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뭘 작성하고는 좀 적게 들려. 근데 선물 받아가세요가 크게 들리거든요. 뒤에 얘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이게 앙케이트 받는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선물 받아가시고 동화책 하나 받아가시고 앙케이트 작성하시고 동화책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 어머니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딱 보여.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딴 얘기하고 아랑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걸 손에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걸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볼펜을 지어주는 거예요. 볼펜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갈대검사 여기 뭐 체크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그냥 알려주고 그냥 가볍게 넣고 이렇게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시간 주면 적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걸 내밀어야 돼요. 이게 국장님들이 설명만 잔뜩 하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미리 안 내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그냥 가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전화할게요.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게 궁금한 게 거의 다 풀렸어요. 막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이건 안 받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용납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일단 받고 적고 설명 뒤에 해야 돼요. 네, 원리를 조금 관심 듣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작성해 주세요. 여기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시켜야 돼요. 선생님이든 고객이든 뭘 하라고 시켜야지 하지 뭐 이렇게 할까 말까 뭐 어때요 뭐 이렇게 묻는 거는요 별로 안 좋은 데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이 멘트 아이 잡을 때 엄마가 딱 봤는데 엄마 인상이 너무 더러워 무서워 엄마한테 말 걸기가 무서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공략하세요 그냥. 엄마는 보지 말고 아이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머 애기 몇 살이니 예쁘게 생겼구나 몇 살이야? 이렇게 물으면서 아이한테 눈 시선 이렇게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5살이요. 몇 살이야? 말해봐. 이러고 엄마 봐요. 그러면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마스크 잘 안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뭐 누구누구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 애기 이름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수민이였구나. 수민이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선물 하나 줄게 얘기해보세요. 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 멘트를 가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애를 잡든 뭐 어른을 잡든 자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죠? 그러면 다른 한 분이 또 접근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뭐니? 동생 이름은 뭐야? 동생 안고 있거나 뭐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 하고요. 그리고 큰애가 너무 크고 작은 애밖에 없으면 어머니 작은 애 발달검사 한번 해보고 가세요. 이렇게 해도 잡혀요. 보니까 큰애는 왜냐면 학원 돌리고 다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큰애 공략보다 작은 애 어머니 내 발달 체크해보세요. 왜냐면 큰애 많이 키워나고 토울이 좀 지면 동생한테 되게 집중하거든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막 동생 자랑하고 동생 이쁘다 하면 그냥 꼭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생을 공략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고 뽑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고 어머니 시켜봐도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조금 인상을 쓰고 있거나 뭔가 나한테 미운 걸 좀 무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말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 애기 뽑기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네, 뭐 이러거든요 보통. 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아이가 되게 하고 싶어 하네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거나 이러면 아이가 되게 하고 싶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그리고 아들 선물 하나 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들 선물 하나 줄게 이리 와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 다 와요. 이 말만 똑같은 멘트로 똑같은 표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와요, 진짜 와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풍선 어떤 색이 좋니? 어떤 색 줄까?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보고 있거나 뭐가 눈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풍선에 눈이 가거나 이러면 어떤 색 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풍선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색 줄까? 이러면 저거요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시간을 벌고 싶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선생님 골라줄게 잠깐만 하고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그 안에 통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그 친구는 어떤 색이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명은 시간을 벌기 때문에 이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안 지나가고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한 명이 할 일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왜 애들 요즘에 되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고 이렇게 뭔가가 자기 대리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되게 부활시키고 막 화려한 막 드레스 입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한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네, 한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본인이 꾸미면 아무 그렇게 못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대리만족을 하면서 어머 어머니 닮아서 너무 이쁘다 이런 걸 해줘봐요. 그럼 엄청 좋아해서 절대 안 가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네, 이런 걸 조금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관 쓰고 있거나 이러면 왕관을 마트 같은데 이렇게 애들 이렇게 꽂고 막 왕관 써보잖아요. 자기가 공주라는 거예요. 공주라 불러둘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머 공주 왕관 너무 이쁘다 엘사야?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길에서 앉았다 하면 클러진대요. 기분이 일단 없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한 번 좋으면 다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핑크색으로 올부장한 아이들이 한 번씩 보면 보이죠. 여자아이들은 핑크색 다 좋아하거든요. 어머 핑크 공주구나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풍선도 핑크색 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지도 이제 또 핑크색 토끼 좋아해 뭐 좋아해? 이제 반지 하나 줄게. 너무 이쁘게 생겼다. 공주님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면 다 서요. 네, 다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막 이렇게 왜 하원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묶어주거든요. 엄마가 그래 못 묶어요. 아침에 절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천사처럼 막 이렇게 막 따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올 때 많죠. 그죠? 이런 건 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머 머리 누가 이렇게 예쁘게 묶어줬어? 이러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유치원에 선생님이 묶어줬어. 이러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그러시구나 너무 선생님 되게 좋다 너무 이쁘게 묶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애기 몇 살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면 그 사람 안 가거든요. 진짜 바빠도 막 가더라고요. 네, 그런 유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아이를 쫙 훑어보고 칭찬할 거를 찾으면 돼요. 구두가 되게 예쁘다 이러면 어머 구두 너무 예쁘다. 선생님도 그런 구두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처음에 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멘트를 자꾸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 멘트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읽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멘트들을 조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이가 정말 예뻐요. 어머니 꼭 닮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멘트 좋아하고 어머니 공주 정말 예쁘게 입고 다니시네요. 어머니 솜씨예요? 어머니 고르신 거예요? 뭐 이제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 칭찬. 이게 이제 본인을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신해서 칭찬. 특히 아빠랑 같이 올 때 있잖아요. 아빠들은 오래 기다리면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안 시키거나 그냥 서 있게 한 2분만 뒀다가는 인상이 점점 내려오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털이 안 걸어요. 이러는 표정을 가지고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빠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 아버님 되게 자상하시다. 이게 왜 띠를 안고 있거나 뭐 무거운 짐을 한 개는 포대기는 가방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 아버님 되게 자상하시다. 신세대 아버님이시네. 어쩜 이렇게 자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쓱쩍기도 하고 칭찬을 처음 받아보거든. 근데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잘나고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아빠 보면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 옆에서 인상 속을 절대 못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은 순간. 왜냐면 잘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공주를 정말 예뻐하시나 봐요. 이제 이렇게 왜 이제 공주를 잘 봐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거 보면 또 이제 왜 딸하고 아빠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클로징 기법은 일단은 어떤 현장 클로징 기법은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할까 말까, 뭐 알아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클로징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이분이 그 마음이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도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보고 왔는데 이런 사람은 클로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봤어요.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 제가 다른 거랑 비교 중이에요. 이런 사람을 말을 들었다 이러면 오늘 당신은 나한테 걸렸구나. 현장 클로징에 이런 물씬 풍기는 이런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머니께서 이제 국장님들께서 빵긋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현장 클로징을 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되게 잘해주셔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어떤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희 거 봤구나 저희 거 어떤 거 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윙크를 뭐 비교해봤는데 막 약점이 길고 먼저 막 이렇게 뭔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마에 대해서 어떤 거 보셨어요? 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셨던가요? 어떤 게 고민이 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자기가 그 핵심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게 딱 나오거든요. 말이. 그러면 그것만 예술을 해주면 돼요. 네. 선생님이 안 와서 뭐 이런 거 있죠. 왜 한마디씩 딱딱 던지거든요. 딴 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안 와서. 그러면 선생님이 안 오는 데는 우리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오는지 그것만 이 사람한테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참 불러지대요. 그러면서 저번에 들어본 고객이 그거 알고 있다 망설이는 고객 저번에 설명한 걸 들었는데 무엇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라. 이게 이 사람 입에서 반대곳에 나오는 것만 해결하면 클로징이 가능하고요. 클로징을 할 때는 이제 또 우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물 같은 거 오늘 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먼저 다가오는 고객,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고객 하게 되면 지금이 가장 큰 혜택.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세 군데서 풀어요. 막 뭐가 센터에서 안 걸리거나 뭐 회사에서 안 걸려도 걸렸다고 해요. 저 만에 그냥 어머니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본사에서 어머니께 선물이 하나 걸렸고요. 오늘은 또 센터에서까지 반짝 선물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국에서 어머니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오늘 하시게 되면 만약에 어머니께서 오늘 하시게 되면 3배의 혜택이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 갑자기 3배래 뭔가가. 일단 난 마음이 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3배래. 어머니 이양하실 거 어머니 혜택 많으실 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3배래. 3배가 없더라도 3배 그냥 마음대로 막 내가 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 회사에서는 공부상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만약에 도프다 이러면 뭐 헤드셋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줄 거거든요. 클로징에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고객이 딱 봤을 때 정말 좀 많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퀴즈 하나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는 거는 선물을 조금 더 주셔도 돼요. 네, 진짜 그분 뒤에 얼마만큼 많은 이분 가고 난 다음에 클로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유도를 해서 정말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 밀착되는 무언가 빨리 찾아야 공간 그게 이제 이분을 클로징을 해야 돼.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신뢰성도 없고 뭐 공간 형성도 공간 형성도 한 개도 안 되어 있잖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어머니 뭐 이게 동네가 어딘지 거기 면이 사는데 뭐라든지 그거 정말 자주 봤어요 라든지 우리 뭐 선생님 자녀 중에 5세가 있는데 어머니 안 그래도 퀴즈 하고 있는데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뭐라든지 뭔가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인연이 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느낌이 들면 이 자리에서 클로징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신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한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이 상품은 마음에 드나 너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런 말을 좀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머님이 이제 진행형으로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방문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고객 관리 이렇게 사후 관리를 제가 이제 만약에 어머니께서 오늘 퀴즈를 하시게 되면 이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이게 안 할 마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도 듣고 나쁘지는 않네 정도만 들어보더라도 만약에 어머니께서 오늘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거고 인스타를 통해서 하고 저희는 줌 수업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패드가 와요. 어머님 만약에 오늘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요. 오늘 만약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얘기를 잘 넣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게 되면 어머니 수요일쯤에 배송이 되고요. 그 패드 오면 어머니 혼자 하라고 주시면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고요. 그 안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막 사후 너가 벌써 계약을 했어 마음적으로는 그걸 진도를 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못 넘어오더라고요. 네. 왜 나는 벌써 패드까지 사가지고 그 집에 와서 패드
그래서 플로를 막 넘기다 보면 이 사람이 다시 못 돌아가요. 그게 무슨 법칙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번 중국자들이 많이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막 넘겨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제 열심히 돌아보면. 그러면 알죠, 어머니. 제가 지금 계약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했잖아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러한 사업 우리도 그거 다 알아야죠. 어머니 마음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 들으셔야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하는 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체험센터에서 이게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기 뭐 1번, 2번 선택하라고 문자도 날린 적도 있고, 이런 활용을 좀 하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소스 확보 후 컨택 기법, 그래서 소스 수집할 때 상황, 여기에서는 소스를 일단 여기에서 제가 적다가 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예요. 소스를 처음에 받을 때 있죠.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소스를 어떻게 받았는 거에 따라서 이분이 전화를 안 받거나 내 전화를 씹거나 이런 거는 처음에 받을 때부터 뭐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뭔가가 알아봐야 되고 이득이 돼야지 그 다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저거 연락할 안 좋을 수는 없고, 그런데 돌아서서 이제 그 다음에 연락하려고 그러면 이게 전화 이렇게 막 넘기고, 그죠? 우리 번호 완전 차단처리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게 뭔가 부담스럽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일단은 이분이 전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전화를 해요.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이 될 때가 우리가 이제 교회 마치고 뭐 하고 끝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보통 11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전화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때가 왜냐면 이제 애 보내놓고 뭐 정리 좀 하고 조금 여유로울 때거든요. 그럴 때 전화하면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하원하고 난 이후 그럴 때는 애분들 정신없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아요. 근데 두세 번 전화를 부재중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상대방이 왜 자꾸 전화하지?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워해서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좀 공략을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받게끔 하려고 그러면 뭐 발달검사가 되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서 발달검사증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발달검사를 받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어머니 문자로 드리고 이렇게 전화 상담도 돼요라고 하면 일단 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온대. 그럼 전화 안 받아요. 검사도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컨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문진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윙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겹쳐서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니 그러면 한 6개월 남았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그거는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묻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머니 6개월 남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하거든요. 천천히 알아보래. 그래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라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내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게 전화 소스 받는 확보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제 뭐 발달검사로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상담을 잡고 간다기보다는 어머님 제가 아파트에 내일 이렇게 내실 상담이 잡혀 있어서 그 지나가는 길에 우리 누구누구 생각나서 어머니 문고리 하나 걸어둘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러면 답장이 와요. 답장이 와요. 그래서 혹시나 받았으면 문자 한번 주세요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뭔가가 여건을 열어서 그 사람과 상대방과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조금 넘어가면 그 뒤에 클로징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이제 그 소스 받을 때, 앙케이트 받을 때 사용을 하느냐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 KSS 열고 나면 여기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띄워놓는 거예요. 이걸 띄워놓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벤트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행사라든지 저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저는 항상 이렇게 만드는데
만드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맨 앞장에 놓거든요. 내가 도요새 저번 달에는 도요새 이거 막 되게 많이 팔고 싶어 이거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앞에 두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것도 되게 그냥 코팅해가지고 앞장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 채용 이런 거 있죠. 뭐 계약서 이런 거라든지 채용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고객들한테 뿌려도 돼요. 그 전단지 속에 앞장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서 유교전이라고 지금 보면 11일까지 혜택이 또 있어요. 고객들한테 혜택 이런 거 열어가지고 상담 받기 전에 이걸 등록하고 만약에 50만 원 이상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의사 준대요. 의사 받기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고객들한테 그냥 준대요. 이런 정보를 알고 고객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뭐 하나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옆에는 뭐 만들기 이런 거 뭐 체험센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를 땡길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이제 이런 거라든지 우리 체험센터 뭐 홍보할 겸 이제 이쪽으로 오고 만들기 하러 오라는 거 뭐 이런 자료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체험센터 안에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뭐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줌으로 퀴즈 수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월 하더니 되게 안정감 있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제 거 인스타 민미경 치고 들어가면 인스타에 요 안에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무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게 있구나 이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체험센터 할 때 운영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안에 키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끌고 이제 끌어내기에는 사실 우리가 방문해서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하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막 쉽게 잘 나와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끝이거든요. 이렇게 끝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현장 클로징 하려고 그러면 이런 피치북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국장님들은 항상 이런 걸 준비를 해 가셔가지고 이런 피치북을 하고 유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 안에는 다른 거 없고 이게 원래 이거 아까 들었는 거 있죠? 이거 다 넣어놨고 그리고 한글 넣어놨고 누리 퀴즈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 독서로 들어가면 뭐 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1학년 2학기 교과서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복사해놓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다 이거를 그냥 한 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클로징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함께 보면 제가 앙케이트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험센터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은 변동이 있는데 질문 자체에서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 교육은 어떤 게 챙겨주시나요? 뭐 학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10종 검정 교과서로 바뀌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런 멘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공교육의 교육 과정의 변화를 듣고 싶은가요?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체험센터에서 원하시는 무료 체험이 어떤가요? 미니 도서관, 뭐 키트 만들기 무료, 진단, 영어 테스트, 뭐 전지 낙권, 뭐 교원 낙권책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체험하고 싶은 종류는 뭐 독서, 코딩 쭉 다 넣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듣고 싶은 교육 특강이 있으신가요? 교육과정, 교과서 풀이, 누리과정 정보, 자기주도 학습, 외국어 노출, 시대 변화, 교원 회원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놨거든요. 이거를 보고 여기를 전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맡기지 않고 선생님들은 전화 안 받아요. 뭐 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직접 한번 터치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 이러면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선생님 손에서 그러게 하고 못 걸러내면 제가 걸러내 그걸 다시 걸러내가지고 상담이 안 잡히는 루트를 하는 게 상담 다 잡게끔 하거든요. 이게 말 멘트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어머니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던데 어머니 언제 시간이 되세요? 아이 없을 때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냥 와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뭐 시간이 뭐 어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시간이 안 된다. 다음 주 그럼 어머니 화요일은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잡는 쪽쪽이 녹음한 쪽쪽이 다 그냥 우리 단톡방에 날리거든요. 그럼 들어보고 저렇게 잡구나 이렇게 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체험센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많아야지 체험센터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왔다 갔는데 막 경쟁력을 막 이렇게 막 금방 안 하면 머리 뺏겠다는 느낌 들 정도로 막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그 국장님 한다고요? 제가 그 며칠 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다 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오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로 막 이동한 경우가 있고, 근데 돈이 되게 많아야지 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그 상가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제 조건은 일단은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좋고요. 50만 원 넘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 상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 뭐 어떻게 쓰는 거 이거 다 말해줬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걸 딱 골라주고 상가를 반을 딱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라 그러면 일단 30만 원은 한 3,500. 근데 그것도 안 넘으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500은 무조건 넘는다 생각을 하고 30만 원을 받잖아요. 체험센터 하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을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체험센터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일할 더 많이 내주는 것도 괜찮고 해가지고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11시 반 조금 넘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겹진 않았나요?